다음은 르노. 가장 중요한 자동차 브랜드 중 하나죠. 최근 들어서 가장 놀라운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정말 돈키호테 같은 그런 일들을 벌이는 정말 재미있는 회사입니다. 탈리스만이 르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차종이에요. 탈리스만 같은 차급이 르노에서는 그다지 없었는데 이렇게 나오면서 그 고급감이 대단하다는 그런 평가를 현지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더 관심 있게 볼 만한 거는 탈리스만 외건이에요. 여기는 4컨트롤이라고 해서 네 바퀴를 다 움직여주는 그런 조향 장치를 갖추고 있죠. 실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 국내 버전이 좀 더 고급스럽게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우드 트림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뭐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약간 유럽 감성이 좀 있어요. 좀 칙칙하죠. 누르다 보면 이렇게 점점 지문이 묻어서 이게 맨질맨질해집니다. 근데 이 맨질맨질해진 거는 닦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걸 맨질맨질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 하이그로시로 바꿨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디자이너들의 어떤 역량 같은 것 같고, 이쪽도 그렇게 바뀔 것 같아요. 이 차의 디자인에 한국 디자이너들이 꽤 많이 관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처음 설계 시부터 한국 시장에 맞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의 소비자들이 잘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굉장히 럭셔리하고, 한국에서는 이 정도 차급이 없으니까요. 네, 르노 에스파스입니다. 르노 에스파스. 수납차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죠. 뭔가 버스 같고 짐을 너무 많이 실을 것 같고, 뭔가 좀 남들이 볼 때 짐차로 보이고,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여러 가지 디자인을 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예쁩니다. 고급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급스럽기 때문에 이 차가 짐차로 느껴진다거나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차는 2열까지만 있는 버전입니다. 3열까지 있는 버전은 여기 있죠. 3열까지 있는 버전에 이렇게 누르면 올라오나요? 올라오진 않나요? 완전 풀 플랫이 되긴 하는데,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나? 열선 같은 경우 이렇게 있고, 항공기 좌석 같은 그런 헤드레스트를 갖고 있죠. 수납 공간도 굉장히 예쁘고, 그리고 창조적인 그런 디자인을 많이 했어요. 이런 것들 보면 되게 예쁘죠? 에스파스에 있는 이런 부분은 우리도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이그로시긴 한데, 하이그로시라도 송지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패턴을 갖고 있는 하이그로시입니다. 완전 블랙보다는 훨씬 나아 보이네요. 이렇게 하이그로시이면서도 지문이 덜 묻는 그런 비결은 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8인치 디스플레이라서 그렇게 큰 건 아닌데도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이 차의 굉장히 인테리어를 좋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지인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에스파스는 굉장히 럭셔리한 차다 보니까 MPV 치고는 굉장히 럭셔리해서 뭐 다양하게 이렇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멀리 캠핑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소비자들한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이 트위지입니다. 트위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시험 운행을 한다고 했다가 정부의 아주 그냥 거센 반발로, 국토부의 거센 반발로 못하게 됐죠. 서울시는 허가를 했어요. 근데 국토부는 그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라면서 이제 허용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웃기죠. 이런 차를 만들지는 못할지언정 그게 뭔지조차 생각을 못하고 결국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죠. 뭐 트위지는 이쪽에서도 그렇게 잘 팔리는 차는 아니에요. 하지만 미래에 탈 것에 대한 어떤 해결책, 반응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방법 이런 것들을 보여준 그런 아주 혁신적인 자동차이기도 합니다. 이 트위지 이후에 자동차 회사들은 머리에 충격을 받은 것 같은,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동차가 그렇게 넓을 필요가 뭐 있어, 좁아도 되잖아, 1인승은 어때, 앞뒤로 앉으면 어때 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서울같이 막히는 도로에서는 꽤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타기에는 트위지보다 더 빠른 차는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토바이랑은 조금 달라요. 오토바이랑 조금 다른데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는 느낌이 좀 들긴 하고요. 그런데 오토바이랑 크게 다른 점은 헬멧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안전벨트가 있다는 거예요. 안전벨트를 매면 되고요. 이렇게 멜 수가 있고요. 뒷좌석에도 앉을 수가 있고요. 뭐 편하진 않겠지만요. 어쨌든 그리고 DNR 가운데를 누르면 N이란 얘기죠. 여기서도 이제 비싼 뭐 버튼을 3개 쓰지 않고 버튼을 2개만 써서 2개 동시에 누르면
중립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자동차예요. 한국에서도 어서 트위지를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네요. 또 하나는 르노의 막내인 트윙고입니다. 트윙고 저도 잠깐 타봤는데요. 트윙고 저는 보디니 버전을 타봤어요. 시승기도 올렸죠 예전에. 트윙고 보디니도 그렇지만 트윙고는 정말 예쁜 자동차입니다. 트윙고는 쿠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양하게 활용되는 차예요. 트윙고는 지금 다른 배지를 붙여서 다른 브랜드에서도 그대로 팔고 있죠. 그래서 다른 브랜드의 차하고 뭔가 좀 비슷하다는 느낌도 들지 않나요? 스마트? 경차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재미를 두고 있어요. 뭐 천장이 어쨌든 열리는 겁니다. 안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고 이 네모네모 이걸 그 디자인 컨셉으로 잡아서 여러 가지 부분을 네모네모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나라 경차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어쨌든 경차답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전체를 유리로 한 그런 디자인이고요. 인테리어도 굉장히 예쁩니다. 한국에 들어오면 만약에 이게 경차로 한국에 들어올 수만 있다면 정말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차예요. 근데 우리나라 법규상 이 차는 경차가 절대로 될 수가 없죠. 너무 크다는 이유 때문에요. 이게 뭐가 크다는 거야? 아무튼 이게 조금 크다는 이유 때문에 유럽 차들은 한국에 경차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일부러 그렇게 한국 차를 경차 기준을 좀 타이트하게 만들어 놓은 거겠죠. 르노라고 하면 이렇게 레이스카를 만드는 포뮬러 스포츠에 들어가는 포뮬러 1 팀을 갖고 있죠. 네, 이 차는 르노 클리오입니다. 르노 클리오 트로피. 사실 저는 르노 클리오 트로피 RS 컵을 타봤는데요. 그것보다는 조금 못할 거예요. 그것보다는 조금 못하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좋은 자동차의 굉장히 강력한 소형 스포츠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뒷좌석 공간을 자랑하고 있네요. 무광 흰색을 사용하고 있어요. 무광 흰색이 흔치 않은데 베이스 리플렉스라고 하는 공기 통로를 이용해서 베이스를 더 부각시켜주는 그런 스피커를 장착했네요. 서브우퍼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둥둥거리면서 운전하는 걸 좋아하는 젊은 층들에게 어필할 것 같아요. 안에 안전벨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빨간색이나 이런 다른 색깔로 할 수가 있고요. 스티치랑 이런 색깔을 다 하나로 맞춰서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유럽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물론 많이 팔리지 않겠지만 아주 소량을 판매한다면 이 정도라면 아주 좋은 그런 골프의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르노의 핵심은 시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닉이 굉장히 중요한 차입니다. 르노 시닉이 이전에는 그냥 짐차 같은 그냥 마지못해 사는 차라는 느낌이 드는 차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차는 이대로 하면 팀K 되겠는데 QM3나 아니면 카자르 같은 경우에 이거에 좀 걸리는 차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게 됩니다. 이 뒷부분이 올라간 이 부분이 굉장히 독특한데 이게 새로운 르노의 디자인 큐라고 해요. 그리고 르노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옆면이 곡선을 띠고 있는데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볼록한 곡선, 이게 따뜻한 곡선을 내고 있어서 굉장히 차가 편안하고 우아하게 보이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두툼하고 날카롭지 않은 그런 선을 이용하는 게 특징이에요. 엣지 라이트 디자인. 그러니까 이 가장자리에 이 엣지를 라이트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 있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어간다. 이런 엣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실내를 놓고 보면 뭐 지금 다른 QM들하고 뭐 같은 거지만 다른 르노하고 같은 통일성을 갖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어쨌든 인터페이스가 지금 만들어진 인터페이스가 최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게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까 그 점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시닉은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승합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어 노브를 약간 앞쪽에 이렇게 배치했죠. 중앙을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는 데다가 이렇게 해서 앞뒤로 움직일 수가 있죠. 앞에 짐을 많이 싣는다면 이렇게, 뒤쪽에 짐을 약간 실어야 된다면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런 거울도 있어요. 뒷좌석에 있는 애들이 잘 놀고 있는지, 뭐, 야, 너 그거 동생 때리지 마, 이런 거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울입니다. 약간 오른쪽, 약간 왼쪽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 있어요.
이 룸미러는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룸미러를 우리가 흔히 뒷좌석에 있는 애들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낮추게 됩니다. 뒷차를 안 보고 애를 보게끔 세팅해 놓는 거죠. 애를 볼 수 있는 거울 하나쯤은 더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애를 키우는 차라면요. 그래서 이 차는 애를 키우는 차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를 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실내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가죽도 굉장히 짱짱한 느낌이 드는 그런 가죽이에요. 이 정도 되면은 예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실내네요. 뒷좌석에 앉았을 때 이 차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면 이렇게 테이블도 있습니다.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에서 뭐 간단하게 뭘 먹는다거나 할 수 있고요.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고무줄로 이렇게 붙잡아 놓을 수도 있어요. 캔 같은 거 세워놓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좀 많이 사람들의 삶을 많이 연구한 그런 뒷좌석입니다. 이게 덜렁덜렁 거리는 게 아니라 딸깍 이렇게 채워지도록 만든 것도 꼼꼼하네요. 들어 올리고 채우고 내리고 뭐 이런 선바이저가 간단하게 남아있고, 이 차는 어쨌든 비싼 차는 아니니까요. 수동이어야 되겠죠. 뒷좌석 쪽에는 따로 선바이저가 따로 있진 않아요. 이런 거 나오면은 사겠는데요? 저 같으면 애 키울 때 하나쯤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차네요.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차가 흔치 않은데 의외로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짐을 많이 실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차는 다양한 실용성이 가장 중요한 자동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간을 이렇게 뜯어서 차를 절반은 갈라놓고 이렇게 이 차의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엥? 너 맛이 갔니? 야, 짐벌아, 짐벌 맛이 가셨어요? 아,